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전 시간에 했던 홍제천 일반적인 식물 생태에 이어서 해보는데요. 홍제천의 서대문구 구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시간이었던 식물학자 찰스 다윈과 그를 이어받은 프랜시스 다은이 이야기가 홍제천에 밀려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제천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그 목록만이라도 한 번쯤 훑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홍제천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생육 환경이나 생태도 뭐 찰스 다윈이나 프랜시스 다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제천의 서대문 구간은 총 5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이 5구간 중에 우리 서대문 FM에서 가까운 사천교에서 홍남교 구간, 그리고 홍남교에서 백령구 구간, 이 두 구간을 살펴보는데요. 길이는 약 2.5km 정도 돼요. 여기에 식물 생태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 홍제천의 풀꽃들에서는 그 달개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미연이 부르는 로즈입니다. You and me, 네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맘속에 너라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 It could be red or it could be white. 아직 조금은 수줍게 너의 뒤에 살짝 기댄 채로 자라난 이 마음. Come take my rose. 모두 너에게 주고파. 너라는 핑크빛 love 머금은 채 하나를 피운 꽃. Come take
이현이 부르는 로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요. 홍제천의 구간, 홍제천의 생태 중에서 5개 구간 중에서 서대문 FM과 제일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천교하고 홍남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한 1.2km 정도 되고요. 그 전에 먼저 2021년에 나온 기후 환경 백서를 한번 전반적으로 식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홍제천을 그 홍지문에서 사천교까지 저 위에서부터 사천교가 전 구간을 조사한 그 서대문구의 기후 환경 백서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홍제천 총 그러니까 6.12km 정도 되죠. 여기서 이제 목본과 초본 이 모두 합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 초본과 목본을 합해서 식물상이 64개과 234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본 그러니까 이제 나무 종류가 13개과 32종이고요. 초본은 222종인데 1년생 뭐 51, 그러니까 초본은 51개과 20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본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관찰도 쉽고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천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산책로변이나 가로변, 뭐 강 중간에 이제 자생하는 나무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다양성 면에서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목본의 그 생육 상태나 뭐 이런 거를 상, 중, 하로 이제 표시를 해서 비교적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뭐 지역 위치도 나타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기후 환경 백서에 의하면 홍제천에서 가장 많은 나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홍제천가를 자주 산책하시든가 아니면 홍제천가를 가보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뽕나무입니다. 뽕나무가 홍지문과 사천교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6.12km 사이에 105그루가 있는 것으로 20년도에 조사가 되었는데요. 105그루면 홍제천 전체로 봤을 때는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이제 좀 더 증가를 했을 테고 다른 여러 가지 목본 식물 중에서 뭐 개체수가 많다는 점에서 우위를 가진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점종이라고 하는데요. 백서는 이제 홍제천에 이렇게 뽕나무가 자라고 있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홍제천을 이제 뽕나무 하천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앞서 나간 흥분인 것 같죠. 홍제천 생태가 목본인 나무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본보다는 더 많은 초본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초본류를 대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본류는 이제 목본보다는 많고 더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인지 일일이 목록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확인하기는 뭐 힘들어요. 어쩌면 뭐 이 방송이 오래 하면 백서보다 더 많은 식물들을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서대문구하고 홍제천 구간에 이제 생태 교란종 조사도 나와 있는데 이 조사에서 가시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사천교와 마포구청 간 그 홍제천은 가시박으로 뒤덮인 구간도 있습니다. 이 가시박이 씨들이 바람에 뭐 퍼져서 홍제천 구간에 뭐 날아들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뭐 작년에 제가 이제 사천교 홍남고 구간에서 가시박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요 홍제천 생태 모니터링단이 가시박을 제거한다고 뭐 알고 있었고 만약 이 자료에 의해서 뭐 홍제천의 그 초본들 중에서 가시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의 수고로움 때문일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본들의 이 자료에 의하면 초본들은 홍제천의 초본들은요 큰 빗자루 곡화, 그 모시 물통이, 명화자 엽기, 그리고 애기 맥꽃, 뭐 맥꽃도 있습니다. 등 나팔꽃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를 좋아하는 벽과 식물, 뭐 갈풀, 뭐 산조풀, 오리새, 뭐 큰 기미털, 뭐 줄, 그리고 왕바랭이나
뭐 달뿌리풀 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풀들도 여기 종 속에 속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기나 이제 한여름에 홍제천을 걷다 보면 이렇게 고가가 없는 구간 있죠. 그 구간들은 홍제천의 초본 식물이 뭐 혹시 우점종이 환삼덩굴이 아닐까 할 정도로 뭐 둔덕을 뒤덮으면서 환삼덩굴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노래는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셨어요? 그럼 홍제천의 그 서대문 구간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천교에서 홍남교까지 1.2km, 그 다음에 홍남교에서 백룡교까지 1.3km 구간, 이렇게 두 구간의 식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우리 서대문 FM에서 가까운 사천교 홍남교 구간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요. 그러니까 강둔덕으로 그러니까 강둔덕으로 시멘트가 덮여 있어서 홍제천 중에서 뭐 식물이 살기가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천교와 홍남교 사이에는 어떤 그 목본과 초본이 있을까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천교 홍남교 사이 제1보도교에서 연가교 사이는 그 북쪽 둔덕 도로변에 운동기구, 그러니까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이 둔덕은 시멘트죠. 시멘트는 당연히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아니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목본들은 그러니까 뽕나무를 비롯해서 줄사철, 그리고 누리장나무, 회양나무, 뭐 능소와 그리고 일본 조팝나무, 그리고 미국 느릅나무, 왕버들, 버드나무, 뭐 삼복사나무, 개복숭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무궁화, 광대쌀이, 개나리 등이 있어요. 그리고 줄사철나무하고 누리장나무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리장나무가 군락인 이유는 뭐 알만하죠? 꽃은 진짜 세상 예쁜데 만졌다가는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훼손을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군락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 둔덕 그 산책로 주변은 이제 박태기 나무라든가 라일락이라든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라일락은 우리나라 수수꽃달이 아니고 외국 라일락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군락이 이제 반복돼서 식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심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그 강과 닿아 있는 남쪽 둔덕에는, 그러니까 산책로변, 남쪽 둔덕 그 산책로변은 벚나무나 뭐 미국 부용 같은, 그다음에 수쿠령, 뭐 산꼬리풀, 뭐 산수절초, 뭐 왕원추리, 시아스타데이지, 뭐 그다음 벌개미치, 이런 초본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둔 그 둔덕 하천변에는 이제 뽕나무가 주로 자라고 있는데요. 홍제천 전체로 보면 이 홍지문에서 사천교까지의 뽕나무가 105그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사천교에서 홍남교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 34, 5,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체수가 더 많아졌겠죠. 그렇다면 뽕나무는 당연히 식생이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정도면 많이 자라고 개체수가 많고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우점종이라고 해도 맞겠네요. 그 우점종은 맞는데 그 삼복사나무 같이 그렇게 뭐 가뭄에 콩나듯이 나 있는 이제 개체수도, 그러니까 생육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저냥 뭐 살고 있는 정도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목본류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초본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시설이 자리 잡아서 식물이 살아갈 공간이 없다. 시멘트로 돼 있어서 식물의 자라기 열악하다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도 자랄 수 있는 식물,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천 이어서 그 달뿌리풀이라고 있어요. 억새하고 갈대하고 비슷비슷한, 언젠가는 다룰 수 있는 이 달뿌리풀과 억새가 섞여서 이제 물가에 자라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쩌면 가장 하천 식물을 볼 수 있는 구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천에 가면 그런 것들 보잖아요. 달뿌리풀이나 뭐 억새나 갈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천교 가까운 이 남쪽 그 둔덕 그 산책로변 그 약 200m 쪽으로 200m가 좀 더 되나요? 100m 되나? 확실한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그 미국 부용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굴락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이 미국 부용은 뭐 꽃이 이제 접시꽃인 양 혹은 무궁화 꽃인 양, 막 꽃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화려하고 되게 예쁘죠. 이 부용이 꽃필 때 이 길을 걸으면 뭐 다른 관광 명소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멋져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91.3 서대문 FM 힐링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홍제천변의 구간별 그 식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남교와 백년교 구간은 어떨까요? 이 백년교 홍남교 구간은요, 하천변은 목본이 좀 작아요. 뭐 개체수가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신 그 산책로변에 식재된 목본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둔덕 그 산책로변에 돌무지 구간 있죠. 그 구간을 중심으로 그 오래된 나무들의 수종을 볼 수 있어요. 뽕나무가 있고요. 미국 느릅나무, 왕버들, 뭐 광대사리, 물풀의나무, 버드나무, 뭐 삼복사나무, 그 다음에 꼬리조팝 굴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누리장나무, 산딸기, 그 다음에 회양목, 능수화, 일봄조팝, 개나리, 꼬리조팝까지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여기 특색 중에 하나는요, 목본 중에서 잘 자란 굉장히 버드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 있어요. 이 버드나무고요. 그 왕버들이 되게 많이 자라서 굉장히 좋은 경치 그런 걸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왕버들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좀 예전의 추억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홍남교와 백령교의 그 구간의 초본류는 그 가을철 그 풍광을 위해서 심은 하천변 아래 물억새가 대표적이에요. 이 물억새를 심었는데 이 물억새들이 많으면 새들이 많이 날라와요. 그 먹이가 많고 이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부화나 이런 걸 하기 좋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한 가지 단점은 여기 뭐 사실 차량들이 많아서 소리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이곳의 초보는요, 줄이라고 하는 줄, 화분과 식물이 굴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줄의 뿌리가 새들이 먹이가 되기 때문에 역시 조류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줄 때문에 그러니까 습지에 가까이 사는 이제 갈풀이라고 있어요. 습지 가까이 사는데 이 갈풀이 줄 때문에 밀려나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 식물의 이상적인 그런 영역이 조금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하천변과 산책로변 곳곳에 이제 왕원추리, 원추 천인국이라고 하는 그 크고 화려하게 생긴 그런 꽃을 피우는 식물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굴락으로 만들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홍제천을 지금 사천교하고 홍남교하고 백령교 이 두 구간만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풀꽃들이 있죠. 결코 다양성이 이제 풍부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이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이 소개해야 할 식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듣고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달개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먼데이 키즈의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어떤 말을 해볼까 생각보다 떨려서 머뭇거리는 내가 참 어색해. 서로를 잘 몰랐던 우리가 여기 두 손을 마주 잡고서 평생을 약속하네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지금을 추억하는 나를
너는 어떤 미소들로 바라보게 될까. 사랑하는 그대여 이젠 매일 내 옆에 있어요. 분명하게 기억한 우리의 처음을. 그대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무언가 있기를. 영원한 우릴 위해 이 세상 끝까지. 거센 바람 휘몰아쳐도 고단함에 얼굴 붉혀도 그대 내 손 놓치지 말고 함께 해줄래요. 사랑하는 그대여 이젠 매일 내 옆에 있어요. 분명하게 기억해 우리의 처음을. 그대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무언가 있기를. 영원할 우릴 위해 이 세상 끝까지. 험난한 세상 속에 내가 버틸 수 있던 건 나를 바라봐주는 그대 때문에. 혼자서 외롭던 그랬던 난 이제 없어. 내 마음에 그대가 가득 차 있으니 내게 와줘서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 걸요. 이제는 내가 그대 채워주려 해요. 먼데이 키즈가 불렀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였습니다. 91.3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시작합니다. 2부는요. 말씀드린 대로 달개비, 닭의장풀이라고 부르는 달개비 이야기입니다. 닭의장풀이라도 부르는 달개비가 아주 흔한 풀꽃이죠. 풀 중에서 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식물, 즉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을 터주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닭의장풀도 터주식물 중 하나입니다. 달개비 이 종류는 닭의장풀, 그 다음에 좀닭의장풀, 덩굴닭의장풀, 흰꽃 좀닭의장풀, 뭐 애기닭의장풀 등이 있는데 하지만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는 달개비 정도만 알면 뭐 식물을 즐기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요. 달개비는 그 닭의장풀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이에요. 이 풀이 원산지는요 아시아 유럽인데 북아메리카도 원산지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종이 있고요. 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크지 않아요. 보통은 약 15cm 정도에서 50cm 정도로 자라는데 홍제천 고가 아래에 있는 달개비들이 이렇게 50cm 정도로 커요. 환경이 그 고가 때문에 열악하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떤지는 달개비들만 알겠죠. 또 달개비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좀 비상한 것보다는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식물이에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번식을 위한 식물 중에서 그 번식을 위한 생존 본능이 가장 잘 반영된 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요, 3개의 수술, 그리고 길게 뻗은 1개의 암술, 이렇게 이루어져 한데요. 헛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헛수술과
수술 그리고 암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 수국 같은 것이 헛꽃이 있는데 얘는 그 수술들이 이렇게 수술 암술이 이렇게 헛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꽃도 총 6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청남색을 가진 꽃잎 그 2장뿐이에요. 그게 눈에 확 띄니까 나머지는 꽃잎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꽃잎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눈에 띄어서 조금 약간 특이하죠. 꽃색도 이제 청남색으로 이제 흔하지도 않고 예쁜데 모양도 이제 나비 모양이라 예쁜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한나절을 피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주 인내심이 강한 그런 풀입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식물의 꽃은 보통 이제 벌이나 그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피는데요. 어떤 식물은 이제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짜 꽃을 피기도 하고요. 얘는 지금 헛수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들이 수정이 이루어지면 탁 꽃잎을 닫아요. 그런데 사실 이 색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띄긴 하지만 벌이나 나비는 꽃이 어떤 색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런 거 별로 안 따진다고 합니다. 꿀이 있는지 혹은 먹을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꽃이 예쁘게 생긴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람에게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만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차별을 두는 그런 이상한 동물입니다. 달개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달개비, 그다음에 뭐 닭개비 또는 닭을 미식개 뭐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닭장 이런 이름들은 이제 닭장 주변에서 달 자란다고 해서 닭이장풀 뭐 이런 것으로 부르고요. 닭이 또 뭐 그렇게 쪼아대는데도 잘 자라고 꽃 모양이 뭐 닭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꽃은 그런 닭벼슬보다는 나비 모양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웃는 상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또 생명력이 강한 풀이기도 합니다. 닭장 주변은 이제 닭의 분변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고요. 그 닭장 주변으로는 그래서 풀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이 달개비는 그 주변에서 혼자 독야 청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장풀이라는 이름을 얻긴 했는데 한자로 말하면 개장초입니다. 닭개장에 있는 그런 풀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달개비 풀을 보면 여러 마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마디를 가졌다고 해서 죽절채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청남색의 꽃이라고 해서 남화초나 벽선화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음하기 좋은 달개비라는 그런 속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흔한 풀이기 때문에 그 약초 서적에서 기재가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기재되어 있는 풀이고요. 한방 약초 이름은 압적초라고 불립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뭐 닭장앞 같은 지저분한 곳에 잘 자란다 해서 뭐 닭이장풀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게 압척초는요, 꽃잎이 이제 오리발 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건 약용 이름이에요. 이 압척초라는 명칭은 사실 당나라 때 식물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장기라는 사람이 쓴 본초스뷰에 처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본초스뷰는 식물의 약성뿐만 아니라 뭐 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되게 유명한 그런 식물 서적이고 약용 서적이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지 좀 악명 높은 책이기도 합니다. 식물을 다루는 책이고 의서이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는 이게 당초본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의 그 동의보감 같은 역할을 하던 책이라서요. 이 후대에 이 책을 보고 베낀 책들이 되게 의학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가진 무게는 큰데 좀 뭐랄까 사람에 대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자료들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의 식용문화라든가 우리나라의 그런 식물에 관한 그런 것들 뭐 의서 이런 책이 얼마나 훌륭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줘요. 아무튼 달개비, 닭이장풀, 그리고 약초명 압척초는요. 식물 그 전체를 어렸을 때 나물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약용으로는 뭐 해열, 뭐 해독, 뭐 이뇨, 당뇨병 치료에 쓰인다고 하죠. 꽃부터 잎, 줄기, 뿌리까지 모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초를 다 쓸 수 있는 그 몸에 좋은 산나물이자 약초이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계속
뭐 개나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염료로도 쓰입니다. 달개비가 청남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에서 푸른색 염료를 뽑아서 종이를 염색하는 용도로 썼어요. 그리고 푸른색, 청남색 옷을 물들일 때도 썼고요.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봄, 가을 사이에 꽃이 열매 필 때를 채취해서 뭐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고 뭐 화상 치료를 할 때만 뭐 생으로 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달개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코디 프란시스가 부르는 빌딩 케미스트리입니다. You make me nervous. I think I might be hooked on you. All of the things you said to me, it seems like you like me too. We can take it slow, make sure we do this right. Canceled all my plans to be with you tonight. So just sit with me, talking to the night until the morning, building chemistry. I don't think I ever wanna go come closer next to me. Trying to find another way to say this, but I think we were meant to be. You make me anxious. I think I might be stuck on you. I love the things you did for me, it seems like you're dropping clues. There's no need to rush, so let's just take our time. Dropping everything, 'cause you're stuck on my mind. So just sit with me, talking to the night until the morning, building chemistry. I don't think I ever wanna go come closer next to me. Trying to find another way to say this, but I think we were meant to be. Oh, we were meant to be. Oh, we were meant to be. Oh, we were meant to be. So just sit with me, talking to the night until the morning, building chemistry. I don't think I ever wanna go come closer next to me. Trying to find another way to say this, but I think you were meant to be with me, talking to the night until the morning, building chemistry. I don't think I ever wanna go come closer next to me. Trying to find another way to say this, but I think we were meant to be. 코디 프란시스가 부른 빌딩 케미스트리 들으셨습니다. 달개비 이야기 이어갑니다. 달개비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산과 들, 습지 어디에서든 잘 자라고요. 물론 홍제천에서도 잘 자랍니다.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서 길가에 가다가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 가로수 대신에 놓인 큰 화분들 있죠. 다른 꽃들 사이에 껴서 이 달개비가 탁 고개를 내밀고 자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마철에 급속하게 번집니다. 그런데 이런 달개비가 요즘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흔히 보는 이제 잡초 취급을 받는 달개비, 그리고 그 털달개비, 자주달개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원이나 화분에 심어서 가꾸는 달개비가 있는데,
이런 그 털달개비나 자주달개비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서 요즘 거래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주달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번식력도 좋고 꽃도 비교적 예쁜 편이어서요. 화초로 자주 가꾸는데 이 자주달개비는 다기장풀과에 속하지만 흔히 보는 달개비,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달개비와는 이제 다른 식물입니다. 자로초라고 불리는 이 자주달개비는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그리고 한 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해 새풀이고요. 뭐 이런 달개비와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꽃이라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활짝 핀 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주달개비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환경 지표 식물이에요. 이 방송이 식물을 다루는 방송이라서 언젠가는 꼭 다루게 되겠지만 지표 식물이란 그 식물체를 통해서 환경의 생태를 알아낼 수 있는 식물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주달개비가 그렇습니다. 자주달개비는 그럼 어떻게 환경 지표로 쓰이냐면 요즘 원자력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시끄럽죠.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심어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변이를 살펴보는 식물로 쓰여요. 자주달개비가 방사선 그 노출 지표 식물로 쓰이는 것은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래요.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주달개비 자주색 꽃이 이제 방사선에 일정하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 꽃이 이제 분홍색으로 변해서 노출 정도를 이제 관찰을 하고 그래서 방사능에 얼마 정도 피폭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물론 여기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심어서 이런 뭐 지표 식물로 쓰이는 그 자주달개비는 처음에는 야생 달개비를 심어서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험적으로 입증된 그런 종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해서 4420 이런 그런 표식이 있는데 그런 달개비를 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야생 달개비였다가 그러니까 활용되는 종이 자주달개비는 달개비인데 조금 약간 다른 종을 만들어 쓰는 거죠. 아마도 방사능이나 이런 것에 피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달개비 그 방사능 피폭 그 연구를요, 대덕연구단지에서 1996년에 활용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폴란드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주변에 이제 자주달개비를 심어서 그 방사능 오염 정도를 예측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화분에는 자주달개비 말고도 털달개비, 무늬달개비를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털달개비는 잎에 보기와는 다른 까실까실한 털이 나 있고요. 그 분홍색 꽃이 핍니다. 일반 달개비는 털이 없어요. 그다음 무늬달개비는 잎에 굉장히 무늬가 있어요. 수박 페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무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제 꽃이 피어서 그 대접을 받는 그런 원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잡초 취급을 받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 이런 청남색 달개비 꽃이 제일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호야 다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의리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요,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달개비 꽃에 대한 시를 몇 편 소개할까 합니다. 달개비 꽃이 되게 색깔도 특이한 데다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흔치 않은 청남색인데 어떤 이는 이걸 파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푸르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코발트 블루라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남색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청남색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은 청남색으로 하겠습니다. 달개비가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꽃이 피는 대나무라고 하면서 숲안에 이제 꽂아두고 귀히 여겼다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저분한 닭장 옆에서 산다고
잡초 취급을 받지만요. 이 시인이 누구는 이제 이태백이라고 하고 누구는 두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보든 이백이든 뭐 대나무, 꽃피는 대나무라고 해서 귀히 여겼다고 하죠. 먼저 이제 시 중에서요, 박동수님의 시 달개비꽃인데요. 보면 하늘을 머금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그 먼 하늘 새벽 회치는 소리 듣고 있을까? 죽도록 돌아오실 님 기다리다가 가슴 먹는 파란 달개비꽃 흰 아침이면 시들어 사그라질 사랑이여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는 김용환님이 시인인데요. 뒷마당 한 구석 닭의장 근처 풀숲에 숨어 빠꼬미 얼굴 내미는 너를 만나면 그리움은 온통 연파랑 하늘빛이 된다. 몽당 연필 침발라 눈썹 그리다 먼 마을 시집간 달개비꽃 막내 고모. 달개비꽃을 보고 먼 마을로 시집간 막내 고모를 떠올리는 시고요. 그 뭔가 아련하고 그립고 이제 말없이 좋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시죠. 다음 시는 홍예리님의 달개비꽃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디마디 정을 끊고 내 팽개쳐도 금방 새살림 차리는 저 독한 계집.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않는다고 말똥말똥 젖은 눈 하늘 홀리는 저 미친 계집. 어때요? 아무래도 달개비 풀에 이렇게 끈질긴 마디가 그런 생명력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이 그 의인화가 되면 그 의미와 뜻과는 상관없이 뭐 시로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서 뭐 사람을 비하한다거나 뭐 하는 화살을 맞기도 하죠. 그리고 항의에 시달리기도 해서 좀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저거 다 인간이 식물보다 우월하다는 인간 우월성의 발로입니다. 오히려 저건 식물이 아니 왜 날 사람에 비유해 기분 나쁘니까 사람하고 비유하지 마 하고 항의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 힐링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부 달개비에 관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주호가 부르는 내가 아니라도입니다. 사랑이었다 별거 없던 내 하루에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던 너를 그땐 왜 몰랐을까 행복이었다 다시는 없을 것 같던 잠시나마 행복했었다 다른 사람 곁에 있는 널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젠 너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날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네, 주호의 내가 아니라도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달개비 전설 한 토막 들려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그 힘센 두 남정네가 힘자랑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위를 들어서 멀리 던지기를 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둘이 비겼대요. 그 뒤로도 이제 오래 달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높이 뛰기를 했고, 그리고 뭘 해도 승부가 나질 않았다고 하죠. 두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무거운 바위를 안고 물속에 깊이 가라앉아서 오래 있기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승부를 가르기로 했다고 해요. 무모한 대결이죠. 그 승부가 뭐라고 목숨 대결을 한 겁니다.
당사자들이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이를 지켜보던 두 사람의 부인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막 날이 새면 한 명 아니면 이제 둘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들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날이 새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닭이 울지 못하도록 밤새 닭장을 지키자. 그래서 닭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뭐 부인들이 닭이 울지 못하도록 막 껴안고 있고 모가지를 막 비틀어도 닭은 이제 회를 치고 날이 밝았음을 알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시합에 나서 이제 남정네들이 아니라 이제 그 부인들이 뭐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애가 타서 이제 죽었어요. 참. 그렇게 되자 이제 두 남자는 이제 무모한 힘자랑을 후회하면서 두 부인을 이제 정중히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 두 부인이 죽은 이제 닭장 앞에서 두 송이 꽃이 피었는데요. 그 꽃을 달개비, 닭의장풀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꽃에 같이 붙어있는 전설에는 항상 이런 슬픈 전설이 들어있어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꽃으로 피어나는. 이쪽 문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개비의 꽃말은요, 외로운 추억 또는 그리운 사랑, 협력, 짧은 즐거움, 뭐 순간의 즐거움, 뭐 이런 말인데요. 꽃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꽃이 가지는 의미가 많다는 거죠. 한나절의 짧은 존재감을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달개비입니다. 그래서 진남색, 청남색 꽃을 피워내는 달개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저는 이순주였고요. 동요 즐거운 여름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